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고에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국 철강 산업의 수혜와 더불어 일부 전통 산업부는 보호 혜택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가 전장 대비 1.86% 상승한 배럴당 72.3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오펙 플러스의 공급 협정에 따른 목표치에 미달하자 유가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하마스가 돌연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중동에서 전운이 재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19일 단계적인 휴전에 돌입했지만 양측이 상대방의 합의 위반을 거듭 주장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AI의 발전 속도는 컴퓨터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 향상된다는 무어의 법칙보다 훨씬 빠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그는 10년 내로 사람과 맞먹는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철강과 알루미늄 또 빅테크를 중심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 발언을 시장에서는 이제 협상용 카드로 보는 분위기가 만연하고요. 또 TSMC와 폭스콘의 매출 증가 소식에 반도체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M7 중에서는 이날도 이 영국에서의 판매량 감소 소식이 전해진 테슬라만이 약 3%대의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 지난 3일 대비 주가가 벌써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시간외에서 급등을 보인 섹터가 그대로 오늘 장 초반까지 강세 보이고 있는 경향 강하게 관측이 됩니다. 가장 먼저 방산 오늘 불뿜고 있죠. 이 현대로템에 이어서 어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실적까지 덩달아서 이 겹경사를 전해줬습니다. 또 어제 이 AI와 우주 등 20대 국방 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당정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AI도 오늘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드론주, 개별주 이슈가 강해서 오늘 동반 강세 보입니다. 이 기산텔레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에 잠겼는데요. 이어서 양자 암호통신까지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네요. 일본 도쿄대와 통신기업 NTT가 기존보다 1000배 빠른 양자컴 기술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한국이 올해 양자 기술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어제 시간내에서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힘 받았는데요. 오늘까지 모멘텀이 유효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차 전지와 전고체도 오늘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네요. 어제 나왔었던 이 현대차의 전고체 파일럿 라인이 3월 달에 가동된다는 소식 아직까지 온기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끝내 약보합 마감한 코스피 2,520선은 단단히 방어를 해냈는데요. 지금 시각 약 1%대 강세 보여주게 되면서 2,540선 어느새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 오늘도 다행히 기관이 단단하게 현재 코스피 상방 압력 더해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오늘도 코스닥은 역시나 빨간불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48% 올라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50선 가뿐히 넘어서게 되면서 753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흐름을 보자면요. 지수 자체는 좋지만 개인 홀로 이끄는 시장의 경향이 강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기관이 소폭이나마 함께 매수력 더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오늘 빨간불 켜면서 다시 한번 어제 트럼프발 이슈가 완전히 소강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우주항공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당정이 지난 10일 바로 어제였죠. 이 방산업체의 수출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AI와 우주, 또 항공, 첨단 소재 이렇게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3조 원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미래 국방과학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그런 당찬 포부를 밝혀줬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여전히 완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이 과연 우주항공 섹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역시 종목들은 좋다 그랬죠. 자, 테마의 장세입니다. 테마의 장세고 뭐 또 지역도 얘기하지만 뭐 올해 내년 뭐 한국 경제가 뭐 어떠니 저쩌니 뭐 안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와 상관없이 종목들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잘 움직여요. 테마 장세, 테마 장세. 그래서 미국에서 뭐를 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떠드는 쪽에 그쪽 관련주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뭐가 움직이면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방산, 드론, 전력 설비, 뭐 우주 항공, 뭐 그 외에서도 이것저것 움직이는데, 일단 테마주들은 참 잘 움직여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뭐만 안 움직이니까 2차 전지 쪽은 안 좋습니다만 뭐가 움직이냐면 나인테크, 유일, 에너테크, 한빛 레이저 요게 움직입니다. 이게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이쪽 움직이는데 다 잘 가는데 뭐만 안 가느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그런 애들, 뭐 삼성 SDI 예전에 2차 전지 대장이었다라는 애들 있죠. 물론 걔네들도 빠지지는 않죠.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빠집니까? 지금 오늘 종목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코스피도 0.8%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도 연일 상승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테마주의 흐름들이 그럼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 차트를 봐봐요.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예전처럼 이렇게 팡 하고 움직이는 지금 2차 전지 쪽이 뭐가 움직이냐면은 나인테크 이런 흐름이 없어요. 안 나올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냐면 과거에 영광을 얻었었던 크게 올라갔었던 내지는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쪽들은 매매해서 배제시켜 놓고 개인들이 다 손절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손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아직도 여전히 개인들이 물량이 많거나 개인들이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는 쪽들보다는 로봇이라든지 의료 AI라든지 지금 우주항공, 오늘은 우주항공 갖고 나왔는데 뭐 전력설비, 오늘은 방산 이런 쪽도 움직이지만 계속 테마가 순환을 하죠. 원래 그래요. 원래부터 과거서부터 한번 테마가 뭐가 강하게 대장주로 1년, 2년 동안 올라가면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다른 애들이 움직이고 그러다가 사람들 기억 속에 그게 잊혀지거나 이제 그게 안 움직이면 그러니까 조선주가 대표적이거든요. 조선주가 한 8년에서 10년 동안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조선주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가듯이 조선주가 그랬다니까요. 조선주가. 자, 저번에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도 하도 억울해갖고 예전에 여기서 여기 유상증자 맞고 감자 맞고 잊을 수가 없는 게 추천해놨더니 무상증자하고 여기네요. 2021년도 바닥자리라서 이것도 그때 당시 추천했던 것도 그때 당시 뭐 운임지수가 뭐 좋아졌고 그다음에 뭐 경기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치고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때 막 백신이 막 나오기 시작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주가도 2014년도서부터 뭐 몇 년 빠졌어요? 6년, 7년 동안 빠졌으니까 이제는 바닥이겠지 해가지고 추천해놨더니 감자 맞고 유상증자 맞고 다행히도 한 달 안 돼가지고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 급락을 맞았다가 유상증자는 감자 맞으면 급락하거든요. 급락 한 29%, 한 30%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 나와가지고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일단은 파셔라. 바닥이긴 한데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간다라고 했던 게 이건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선주들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뭐 조선주들 지금 뭐 최고의 종목이고 가장 강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한 15년, 2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조선주들 이런 데서 물렸던 사람들은 이쪽을 보고 웃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갖고 돈을 다 까먹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빠졌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 바닥에서 몇백 프로 올라가봤자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 혹은 손절했던 사람들은 악몽과 같은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가 돌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도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조선주처럼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 자, 어쨌든 오늘 계속 그 테마주의 흐름들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주들은 머스크 트럼프 수혜주들은 계속 조정식 공략을 하셔야 되고 아까 코스피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관세 충격에 그렇게 크게 놀라지도 않고 잘 버티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일단은 그게 이제 협상용 카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전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가 관세를 이제 시작하니까 뭐 투자 심리 위축으로 떨어졌다가 또 어제는 또 다시 이게 협상용 카드가 맞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이 음봉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봉의 영역에서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가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차트로 보면. 여전히 나는 조정을 받을 테야라고 지금 차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관세에 대해서 약간 희석되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올라간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그거를 100% 믿어주고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턱대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왜냐면 말이 또 바뀌어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와 뭐 기술주들에 대한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관세를 또 강하게 또 밀어붙이다 보면은 또 다시 그게 또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흔들리면 또 그게 또 아니다라면서 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생각하세요. 미국 시장은. 근데 다만 좋은 거는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조정의 음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급격하게 각도를 내리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좋은 긍정적인 해석과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떨어질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천천히 밀리거나 그렇게 타격을 크게 주지 않겠다라는 일단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지가 될 것 같은 이 흐름 속에 이제 조정 속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뭘 해야 되느냐?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뭐를?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거나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2차 전지 그거 말고 2020년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애들 다 제외를 하고 테마주들, 뭐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되는데 오늘은 그거 말고도 뭐 양자 컴퓨터도 제 안 끝났다 그랬죠. 그거 조정받으면 또 움직인다 그랬고 원래 뭐 양자 컴퓨터 뭐 몇십 년 걸린다 뭐 기약이 없다 뭐 이딴 얘기 나오다가 다시 좋은 얘기 나오다가 그럴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양자 컴퓨터가 제일 강하긴 한데 일단 우주항공 테마도 있고 그리고 은근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순환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매매하기는 하여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사실 이 주 초에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 또 주 중반에는 1월 CPI와 PPI 발표,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사실상으로 여러모로 압박이 강한 일정이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전략 후강의 흐름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예상을 깨고 관세 영향이 제한적으로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평탄한 화요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루미르 오랜만에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 루미르 대표적인 인공위성 관련 저희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각 4.63%, 장 초반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50원 선에 거래 중인 루미르. 전문가님, 저희 루미르를 이번에 처음 만나본 게 아니죠. 꽤 오랜만에 나와준 것 같은데 오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우주항공 테마 루미르 일단 바닥에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주항공 테마를 제가 간간히 해야 된다, 조정받으면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얘는 전고점을 돌파를 지금 오늘 했습니다. 근데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미국에 있는 국방 예산을 어쨌든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남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이어트를 한다라 그랬지 국방 예산을 깎아가지고 국방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어디 쪽에다가 집중을 할 텐데 우주항공 쪽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쪽에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뭐 오늘 로봇주들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쪽 미래 혁신 개발해야 되는 그런 기술 쪽에는 뭐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우주항공 쪽도 강했다가 지금 다시 소강 상태인데 또 갈 겁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의 오늘 매수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는 그 전에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2월 3일 하이로코리아 26,000원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4일 휴마시스 1,714원, 벌써 4%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그새 또 1%포인트 올라줬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2월 5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2,000원,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6일 랩 지노믹스 2,820원, 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2,600원에 만나봤는데요. 이날도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2월 7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바로 이어서 만나봤는데요. 13,000원. 아쉽게도 이날은 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계속해서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어제는 좀 매수가에 도달을 해줄까 싶었는데 아쉽게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매수가를 비껴가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전문가님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또 오늘 장에서의 새로운 주인공 루미르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과 로봇 섹터들은 계속 좋습니다. 계속 잘 봐야 될 종목 섹터들인데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근데 로봇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올랐고. 그래서 그 로봇주들이 조만간에 좀 조정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춰서 잡아놨는데 잘 안 떨어지네요. 오늘 로봇주들 흔들리는 것 같은데도 자율주행인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잘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고점 돌파하려나 봅니다. 어쨌든 내려오면 공략하세요. 어제 13,000원에 말씀드렸는데 뭐 이전에 12,600원대 추천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 팔고 절반 이하로 조금 갖고 있는 거는 괜찮다 그랬죠. 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뭐 지금 뭐 미국장이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뭐 악재 나왔다 그래도 뭐 진짜 쥐꼬리만큼만 빠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뭐 악재가 나와도 그냥 호재로 둔갑해갖고 뭐 그냥 뭐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 저렇게 해석을 했다 뭐 영향이 없다 뭐 있어도 없다라고 그러고 하여튼 미국 시장은 돈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뭐 돈으로 그냥 밀어 올리더라고요. 종목들 떨어져야 되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자꾸 돈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계속 주식이라는 거는 뭐 악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월등히 많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들이 자꾸 밀려 들어오니까
떨어지다가도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올라가게 미국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악재도 뭐 별로 그냥 시큰둥하게 별로 반응 없이 또 우리나라 종목들도 테마는 그러면 좀 괜찮을 거예요. 테마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좀 재미가 없어도 테마주들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은 일단 돌파는 못했지만 돌파 곧 할 거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잘 갖고 있는 분들만 보유하시면 되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올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딱 그 12월 달서부터 이제 1월 달, 뭐 지금 이제 2월 이제 11일이니까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자, 셀바스 AI부터 보겠습니다. 3일 연장 추천했다 그랬죠. 3월 16, 17, 18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계속 추천했던 종목인데, 얘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인공지능 의료 AI 관련주이면서 산업 로봇, 협동 로봇, 하여튼 로봇 인공지능 쪽으로도 이제 들어가는 종목인데, 요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마음 AI 지금 갑자기 급등하거든요. 그 지금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죠.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죠. 삼성전자 이렇게 안 가죠. 하이닉스도 이렇게 안 갑니다. 근데 테마주들은 179%, 180% 테마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마음 AI처럼 이런 식으로 셀바스 AI도 간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다. 지금은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애들이 올라가줘도 지수는 안 가요. 지수는 이게 고작 다입니다. 폭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시장과 많이 다르죠. 과거는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종목들이 폭등하는 장세가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에 있었다면, 2010년도, 뭐 2014년도 그때도 간간히 있었으면, 아마 2017년도 이후서부터는 지수가 폭등하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지수는 안 움직여도 종목들은 잘 가는 그런 이제 테마 장세로 바뀌었는데, 가는 애들은 되게 잘 가네요. 그렇고, 셀바스 AI도 지금 20% 넘었습니다. 수익률이. 셀바스 AI. 일단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죠. 거의 다 팔고 조금 남겨놓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 욕심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괜히 안 팔았다가 다시, 왜냐면 이런 흐름도 많이 나오거든요. 안 팔았다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처럼 그대로 내려서 그때 팔 걸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적당히 먹었을 때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든가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뭐 주구장창 시장이 뭐 여기서 계속 올라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조정받을 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는. 자, 다음은 라운시큐어. 자, 이제 1월 달에 이제 보안주들도 잘 보라 그래갖고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일주일 전에 이날 급등한 날 이제 2월 4일 날에 1월 3일 날에 추천해놨는데 2월 4일 날에 급등했던 수익률이 12%대입니다. 일단은 한번 팔았으면 다시 조정받을 때 재공략 다시 가능하고요.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드렸던 건데 1월 7일 날, 요 날이죠, 요 날. 1월 7일 날. 요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해서 드렸는데 요 날 급등했던 게 23%.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저항받을 때 그때도 팔라 그랬는데 안 팔면 어떻게 돼요? 그때 팔 걸 하면서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수익은 수익이겠지만 큰 수익을 놓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3% 수익 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모트렉스, 이것도 자율주행으로 드렸던 건데, 얘는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애들처럼 아직 급등한 게 없죠. 조만간에 한번 튈 것 같아요. 한번 튀면 그때가 매도입니다. 이게 팍 하고 튀면. 그래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7%나 수익이에요.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뭐 그동안에 딥시크 충격이니 무슨 관세 충격이니 다른 종목들 막 급락하고 나락으로 내려갈 때 혼자 편안했어요. 빠진 것도 없고 바닥이라서 그래요. 바닥주라서. 그리고 얘가 2차 전지도 아니잖아요. 뭐 개인들한테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도 아니라서 급락할 것도 없고 들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하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수가 완전 폭락해서 지수가 2,000이 깨지고 1,500으로 내려가면 같이 빠지겠지만 그런 것만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율주행 이슈가 터지든 뭐가 얘기가 나오든 그러면은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편안한 한번 튀면 그때 한번 매도 타임 잡으면 되고요. 다음은 스마트 라이더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거 요게 이제 1월 31일 날에 1월 31일 날에 설날 그 명절 들어가기 전에 끝나고 추천한 게 요건데 고점 돌파할 것 같으니까 지금 15% 정도 수익인데요.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금 남겨놓은 거 더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휴마시스 자 진단키트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이거 바닥에 있는 애들은 안전하다 그랬죠. 지난번에서도 3% 수익 달성이 나왔는데 지금 4%또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왔고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해요. 바닥에 있는 애들로 매매를 하면 뭐 마음 AI처럼 급등이 안 나와서 그렇지 손실 날 일은 지금 현재 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막 손실 나거나 그렇게가 쉽게 안 깨져요. 지금은 오히려 갖고 있다가 튀어가지고 수익이 10% 이상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장이니까 바닥에 있다 싶으면은 테마가 아직 그쪽이 살아있는 테마라면 가지고 있으면 다 돈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젠도 2%대 올라가고 엑세스바이오도 1%대 올라가고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다들 지금 2%대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이슈가 팍 하고 나오면 급등을 할 텐데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살금살금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슬슬슬슬 올리는 거 보니까 뭐 생물보안법 얘기가 다시 나오든 뭐 신약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 뭐 또 중국에서 또 이상한 또 진단키트 또 관련된 뭐가 얘기가 나오든 뭐가 얘기 나오면 그때 한번 튈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났으면 뭐 종목 교체도 가능하고 좀 더 욕심을 내셔도 뭐 차트로는 크게 무리는 없는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루미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르 자 일단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에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말라 그랬죠. 조정받을 때 사면 되고 안 들어오면 내 거 아니라 생각하고 또 다른 거 사면 돼요. 루미르 아니어도 우주항공 테마는 여러 개가 있고 뭐 우주항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피팅 관련주, 조선기자재 이쪽도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 조정받으면 해야 되고 로봇주도 조정받으면 다시 해야 되고 원전 테마주들 전력설비도 조정받으면 다시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조정받으면 다시 해야 되고 해야 될 테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1,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해보고요. 오늘 만약에 떨어져서 11,000원 내려오면 해보고 안 내려오면 뭐 기다렸다가 뭐 하루 이틀 또 지나면은 11,000원으로 내려올 때 다시 또 추천할 테니까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고가를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했다라는 얘기는 얘는 지금 우상향방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 저항대를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물량 소화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뚫고 물량 소화 나오는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뚫었으니까 바로 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거 뚫었다고 쫓아 들어가는 개인들 골탕 먹이려고 한 며칠 동안 조정받죠. 그 조정받을 때 사는 겁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낫고 쫓아가지는 말아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 공략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튀면 이런 차트가 수익 주기에는 괜찮은 차트니까요. 어쨌든 우주항공 테마 오늘의 표국 종목 루미르였습니다. 루미르 11,000원 선을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여전히 가는 종목은 가고 멈춰있는 종목은 단단하게 멈춰있는 이 순환매 장세가 여전한데요. 왜 내 종목만, 내 포트폴리오만 그대로인지 답답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의 고민,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노을 바로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를 좀 볼까요? 매수가가 3,600원에 30%. 지금 시각 노을 흐름 보자면요. 3.83%. 오늘은 좀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14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노을 현재 재료에 비해서는 좀 강하게 눌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매매 장세에서는요.
라면 박스를 갖다가 대놓으세요. 그러면 어디서 사는 건지 어디서 파는 건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라면 박스를 이렇게 대봐요 한번. 이렇게 대보면 사지 말아야 될 자리 여기, 사야 될 자리 여기. 물론 이거를 이 고점에서 라면 박스 꼭대기에서 박스권 저항해서 물려도 수익은 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월이죠. 그러니까 반년을 기다려야 돼요. 돌파하기까지. 얼마나 지겹습니까? 근데 고점에서 산 게 아니고 바닥에 샀다라 그러면 중간중간에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면 본전치기 했다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다가 냅두니까 또 다시 손실이 되고 또 다시 반등을 줘가지고 이제 손실해서 수익으로 살짝 1% 수익이 났는데 좀 욕심내볼까 그랬더니 다시 또 손실이 나고 그렇게 하면은 1년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가 돼야 돌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이제 휘청휘청거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심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딱 이렇게 박스권 그려놓고 그냥 고점에서 공략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엮인 거죠.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차트 모양은 좋아요. 매수 가격이 뭐 2,700원 요 정도 내외였다면 참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3,000원짜리에서 2,750원 요 두 개의 지지를 두고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나 저는 이 시장을 뭐 이렇게 급등하거나 뭐 이렇게 폭등하거나 그런 장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냥 저는 천년 만년 백년 만년 그냥 계속 고점 주고 내려가고 저는 이렇게 그냥 됐으면 아예 그냥 저는 마음을 놨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4천 가고 5천 가고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돈들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세력들이 장난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좀 짜증이 나는데 작년까지 엄청 짜증이 났지만 아예 마음을 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아마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럴 거예요. 3,600 돌파해서 4,000원, 5,000원, 6,000원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나온다는 건 아니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좋으니까 언젠가는 올릴 겁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세력들이 내일 당장 올릴지 내년에 올릴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법은 조정받으면 더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 AI 쪽은 제가 제약바이오나 의료 AI 쪽은 큰 이슈가 터져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 그랬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래서 길게 볼 때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계속 요 구간들을 지겹긴 하겠지만 이겨내야죠. 뭐. 일단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2,200원대로 내려오거나 2,500원대로 나면은 절호의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지금 비중도 아무래도 많긴 하지만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다시 올라오면 비중이 많다 생각하면은 줄이고 또 내리면 다시 사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가장 체감적으로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뭐 없다 생각하고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데 세력들한테 맡기는 거죠. 뭐 운에 맡기는 거죠. 일단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사고 팔고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아쉬운 케이스입니다. 우선 매수가가 23만 6,500원이시고요. 20%의 비중인데요. 매수가를 보면요. 2022년 하반기에 매수를 하신 종목입니다. 거의 연차로는 지금 3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간 네이버 보자면요. 0.2% 올라서게 되면서 22만 8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난 2월 7일에 23만 5,500원까지 이 평단가 기준으로 딱 1,000원 아래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때 매도를 할 걸 참 많이 좀 후회를 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매수가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자, 네이버는 제가 작년에 한번 실전매매연구소에서 한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작년 아니면 재작년. 왜냐면 차트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이게 재작년이죠. 2023년은 재작년 아니면 작년에서 한번 왜냐면 이 정도 빠졌으면은 셀티리온이나 똑같죠. 이 정도 빠졌으면은 들어 올리긴 하거든요. 대형주가. 그래서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긴 한데 워낙 우리나라 장이 지금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이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러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늘리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어요? 미국 장은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은
망했다 생각을 하니까 차감들을 다 빼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 테슬라로 넘어가고 엔비디아로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간 게 500조 가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손절을 해버린 거죠. 지금 손절 계속 나오고 있어 신종 물량. 그러면서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리고 있는데 올리는 이유들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AI 때문에 지금 딥시크도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뭐 70억인가 80억으로 개발을 해갖고 그렇게 성과를 냈다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이버도 가능하겠는데 뭐 이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그 기업 설명회에서 들었었나 어디서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소스들을 오픈 소스를 그리고 공개를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과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이거를 무료로 쓰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오픈 AI나 챗 GPT나 아니면 딥시크처럼 이것도 이슈가 되면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냥 꽁꽁 싸매가지고 우리끼리만 이거는 다른 애들 절대 공개 못해. 우리끼리만 열심히 해갖고 우리끼리 해야지 하고 공개를 뭐 안 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서 협업 얘기 나오고 저쪽 이제 중국에서 이미 벌써 이렇게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내놓고 뭐 미국에서도 챗GPT가 이미 벌써 뭐 이제 소스를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은 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윈도우, 리눅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공개를 해서 쓰게끔 했을 때에서 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발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전망은 좋게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공개를 하고 해갖고 뭔가 결과를 내고 하면은 일단 수익은 날 것 같으니까 보유하시라는 얘기고요.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대형주들이 계속 주구장창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안 들어오죠. 2조, 5조씩 들어와야 돼 하루에. 그래야 됩니다. 하루에 2조씩 들어와야 돼요. 근데 2조씩 들어오는 거 본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계속 이렇게 수급 이렇게 매일 외국인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사는 것처럼 보여도 다 팝니다. 지난번에 뭐 1조 5천억 들어왔던 거 그 다다음 주에 싹 다 갖다 팔았습니다. 얘네들은 매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을 쉽게 안 올려주니까 매매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좋아 보인다. 저는 삼성전자보다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익은 날 거다. 네, 여기서 일단 1차 목표치는 일단 25만 원 정도 선으로 잡으세요. 24에서 25만 원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샀다가 또 올라오면 24만 원, 25만 원 정도에서 또 파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얘가 뚫고 30만 원까지 간다? 그럼 올라가는 이유가 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공지능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 또 우리 다양한 M7 종목들이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의 눈길을 끄는 건 역시나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지난 3일 이후로 무려 10%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주가 급락을 회복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관련된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간밤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이어간 이유에는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이 에버코어의 평론가, 애널리스트의 주장이 가장 큰 뒷받침이 되어줬는데요. 가장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core sees a buying opportunity in Nvidia stock after DeepSeek sell-off. 자, 여기서 sell-off는요, 대량 매도, 투매를 의미합니다. 딥시크발 이후로 나타났던 대량 투매 흐름이 바로 엔비디아에겐 있어서는 buying opportunity, 매수 기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거죠. 아니, 엔비디아 그래도 딥시크
딥시크발 충격 이후로 많이 되돌리지 않았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아직 이전의 급락분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이 딥시크 충격이 바로 오기 직전 거래일에 고가가 142달러 선이었다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33달러 선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주당 10달러의 이 갭이 남아 있는 건데요. 자, 이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매수의 적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딥시크 충격파로 인한 셀오프, 급락을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현지 시간 26일 발표가 될 이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바로 이 급락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비단 우리는 이 딥시크의 습격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요. 이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에이스기 부상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더욱더 강하게 흔들렸고요. 또 블랙웰의 출시 지연 소식까지 계속해서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에버코어에서는 반박을 하는데요. 먼저 딥시크에 대해서는 혁신적, 이 revolutionary, 이게 아니라 evolutionary, 진화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의 연장선에서 비용과 효율성을 조금 개선한 정도일 뿐이지 업계에서 말하는 파괴적인 혁신은 과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에이스의 경우에도 AI의 수많은 모델 중에서 이 추론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만큼은 엔비디아의 GPU와 같은 프로그래머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에이스기 아직까지는 대체할 수 없는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이 초기 예상보다 출시 시점이 2025년 상반기에서 중반으로 미뤄졌다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미뤄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까지 그래도 엔비디아가 쭉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중간에 살짝은 눌림목도 좀 존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살짝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상승 랠리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자, 미국장은 박스권입니다. 급등하고 싶은 아직 모양은 없습니다.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시장에 나오는 기사들을 100% 믿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얘기 나올 때, 처음 얘기 나올 때에서도 그 얘기로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가 할 때도 있었고 2016년도 그때쯤 2015년도 16년도 그때 이제 양적 축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고 금리를 그때 당시 이제 인상한다라고 그때 여러분 다 기억을 잊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왜 그때 기억을 하냐면 그때 제가 서울경제에 있을 때 였을 때였기 때문에 2016년도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고 시장에서도 그러기를 이제 차라리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차라리 금리 인상 빨리 해라. 뚫겨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낫겠다. 아니 뭐 계속 그 얘기만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원래 시장 그래요. 그래서 지금 관세 얘기로 이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확고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면 하든가 빨리 안 할 거면 안 하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불확실성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뉴스를 요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자기 입맛대로 시장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세력들이 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잘 장단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박스권 매매입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를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11시에 할 건데 지금 엔비디아 올라가는 거 저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거 올라가봤자 뭐 몇 프로 올라갔어요, 저거. 엔비디아 여기서 여러분 이게 부러워하려면 여기를 뚫고 이게 주구장창 쭉쭉쭉쭉 올라가야 부러운 종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 다우존스도 폭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조짐은 없으니까 지금 11월 달서부터 엔비디아는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재미예요 이게 지금. 차라리 이것보다 우리나라 주식들 차라리 네이버 봐봐요. 물론 저는 네이버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이버를 할 거면 차라리 인공지능 마음에 봐봐요. 지금 176%가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고 지금 12월 달서부터 작년 12월 달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속도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미국 주식으로 다 옮겨 탔죠. 물론 수익이 났을 거예요. 손실은 안 났을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 종목들 대부분은 안 가기 때문에 재미없지만 인공지능 이런 섹터들, 로봇주들 이런 애들을 로보티즈 이런 거 공략했으면 수익이 훨씬 월등히 나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막 뭐 엔비디아 뭐 바닥에서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갔죠?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2003년도가 여기인데 14달러에서 지금 뭐 10배 넘게 올라간 거죠. 2023년도 딱 2년 전. 2년 전이 저렇고 월봉으로 보면은 뭐 엄청 싸죠. 뭐 2017년도 뭐 여기서는 뭐 10배가 아니죠. 여기가 10배 수준이니까 여기서 10배 수준이고 뭐 여기서는 뭐 한 4, 50배 정도 올라갔을까요? 100배는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서 뭐 좋다 그러니까 또 다시 100배 수익이 나오고 뭐 50배 수익이 나오고 뭐 1000% 수익 나겠지 어렵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나쁘다 뜻이 아니고 좋긴 좋은데 안전하고 좋긴 좋은데 조정받을 때 사야 좋다라는 얘기고 그래도 지난번에 이거 제가 지금 이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요 그림 있죠? 한번 방송 돌려보세요. 언제 그려놨나? 아마 이쯤에서 그려놨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니까 여기서 사야 된다라고 여기서 그려놨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그려놨을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에서 그려놨을 텐데 딱 그 라인에 걸쳐가지고 여기서 이 장단에 맞춰서 움직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이거 들어가면은 막 엄청나게 막 재산이 막 올라갈 것 같고 막 뿔 것 같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큰 금액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제 갖고 간 사람들한테 이게 좋겠지만 작은 금액으로 크게 부풀리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마음 AI처럼 로보티즈처럼 그런 잡주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로서의 급등할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 찾아야 됩니다. 물론 미국에도 그런 섹터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무서운 게 그러다가 급락할 때는 장난 아니게 빠집니다. 막 27% 이런 거 한 번에 빠지고 막 30%도 한 방에 빠지고 막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대형주 쪽으로는 뭐 엔비디아 때도 전 박스권으로 보고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가져가셔도 되는데 박스권 매매하는 게 가장 체감이 좋을 거예요. 올라가면 여기서 팔고 또 내려가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근데 그런 매매 쪽으로는 우리나라 주식도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샀을 거예요. 이거 좋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이거 조정받을 거라고.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근데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은 안 하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팔고 넘어갔더니 우리나라 주식들은 잘 움직이는 것 같고 테슬라는 거꾸로 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또 거꾸로 타가지고 또 마음 속상하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는 조정받을 때 그냥 빠지더라도 하루 만에 빠져버리고 아니면 일주일 만에 빠져버리고 다음 주서부터 급등해갖고 수익 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 주식들도 안 가기 시작하게 되면 4개월, 5개월, 6개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수익이 안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테슬라가 그렇게 4개월, 5개월, 6개월 걸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더 조정을 더 받으면 되는 쪽이고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주식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11시에 공개 방송할 때에서도 뭐 우주항공 테마도 얘기하겠지만 바닥에 있는 뭐 원전, 전력, 전선, 뭐 스마트팜 거기다가 이제 뭐 조선 기자재, 피팅 관련주, LNG 가스선 관련주 이런 애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쪽이 훨씬 더 매매가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지금은 다시 한번 이 바닥을 다지는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 테마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에 저희 전문가님의 추가 보충 공개 수업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끝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른 박스권 시장. 하지만 오늘 우리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라는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순환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루미르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